해서 불광을 낸 겁니다. 그러니까 불광을 낸 거를 파는 자재도 있어. 그 타나 목이라고 합니다. 그게 있고 아예 그냥 생 나무야. 나무인데 스테인을 칠할 거냐? 아니야. 불광해. 이현웅님을 반갑습니다. 국민 건축가 이현우입니다. 오늘도 재미있는 살고 싶은 남도시대 어디로 갈까요? 스웨덴 갑니다. 스웨덴이 어디 있냐고요? 저도 못 가봤습니다. 가고 싶습니다. 이쁘네요. 나무 이게 회랑이죠. 회랑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종묘에 가도 이렇게 열주가 쫙 기둥이 열주 쫙 있는 거죠. 열주가 있는 그 회랑을 하듯이 전면에 이제 회랑을 둔 겁니다. 회랑을 둔 거죠. 그래서 이게 뭐 그리스 신전 같은 이렇게 해가지고 회랑이 있는 거죠. 회랑. 그래서 요 자체는 이제 지붕 있는 테라스, 포치, 그다음에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그냥 현관에서 거대하게 한 면을 쫙 주는 거죠. 그래서 하나의 회랑, 뭐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회랑이 주고 거대한 삼각형 지붕이 있습니다. 삼각형 지붕이 있고 옆으로 보시면 이런 거죠. 여기 양쪽에 이렇게 회랑이 있는 거죠. 이게 아무래도 이게 2m 스판입니다. 2m 스판이니까 2m로 이렇게 캔트로 나가는 방법도 있겠죠. 근데 이제 안전하지 않으니까 차라리 기둥을 박자. 면적에 들어가도 뭐 어때? 그래도 기둥을 바꿔서 적극적으로 2m에 이제 거실에도 나가도 되고 현관에서 나가도 되고 그걸 거대한 공간을 하나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 삼각형 구조에 여기에 2층이 있습니다. 여기에 2층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여기서 다 해서 49평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하가 있습니다. 이 지하가 있는데 제가 지하 평면을 설명하지 않을게요. 너무 커가지고 1층과 2층을 합쳐서 49평이고, 이게 마감이 나무다. 근데 이제 이게 이게 무슨 마감이 뭐예요? 마감이 뭐예요? 그러면 우리가 불로 지집니다. 그러니까 코팅을 하는 거야. 불광을 냅니다. 불광집입니다. 이게 사실은 불광이에요. 그래서 나무 자체가 이제 스테인을 매기는 방법이 있어요. 스테인은 이제 칠하는데 매기는데 그러면 이제 기름을 먹여서 오래 가게 하는데 기름은 아무래도 시간에 의해서 스테인은 날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더 오래 어떻게 할 거냐는 불광을 이제 토치를 진짜 합니다. 토치를 하면 이게 타나목이든가 우리가 타나목이라는 거를 거꾸로 팔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탄 거를 팔아. 아니 도대체 세상에 나무를 판 거를 타라? 근데 그 외장재 코팅이 오래 갑니다.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불로 지져서 그래서 여기 약간 뭔가 이게 뭐지 이런 겁니다. 나무를 한 다음에 이게 두 개 붙인 거죠. 이렇게 안에 이제 기둥이 있고 이제 나무를 붙인 거잖아요. 이거를 불로 지진 겁니다. 요거 이제 루바인데 칙 해서 불광을 낸 겁니다. 그러니까 불광을 낸 거를 파는 자재도 있어. 그 타나 목이라고 합니다. 그게 있고 아예 그냥 생 나무야. 나무인데 스테인을 칠할 거냐? 아니야. 불광해. 불광을 한 겁니다. 우리가 구두에 불광만 있는 게 아닙니다. 나무는 불광을 낼 수 있어요. 그래서 아니 세상에 그러면 뭐 스틸로 하면 안 될까요? 뭐 그래도 되는데 어쨌든 그냥 자연스러운 자재인 거죠. 나무를 가지고 우리가 불광을 한다는 방법을 한번 제가 나무를 어떻게 오래 보존하는 방식 중에 불광은 없고 물광이 스테인인가 뭐 이런 거 그거 한번 따로 찍을게요. 따로 찍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죠. 우육각인데 양옆에 열주가 있다. 열주가 있어 평면도에서 설명을 드릴게요. 이런 거죠. 사실은 지하가 있습니다. 경사져서 여기로 들어갈 수 있으니까 단단해서 여기는 회랑, 여기도 회랑, 양쪽에 회랑이 있고 2층은 요 삼각형 안에 요 다락은 아니죠. 높으니까 삼각형 안에 있는 거죠. 평면도 볼게요. 1층 먼저 갑니다. 1층 항상 이게 모든 그리드는 2m입니다. 2m. 그래서 올라오면 2m에 12m,
12m 요 공간이 다 포치 겸 지붕 있는 테라스 겸 이런 기능들이 다 있는 거죠. 어디 보면 이거 나쁘지 않은데? 괜찮지 않나요? 그럼 나가면 다 연결되는 이거 거대한 2m에 12m면 꽤 큽니다. 들어오면 요 가운데 계단이 정가운데 이렇게 숨어 있어요. 숨어 있죠? 이걸 중심으로 가구를 이렇게 쫙 돌린 거죠. 그래서 이쪽은 주방 가구, 이쪽은 다이닝에 쓰는 뭐 그릇이나 뭐 이런 거. 그다음에 여기도 하나의 창고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그냥 굳이 구획을 할 필요가 없다. 그냥 회랑 이렇게 막 섬처럼 이제 돌아다니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거실, 주방, 다이닝. 들어오자마자 주방이 보이는 게 나쁘지 않아요. 생각보다 그 대신 깔끔한 주방을 디자인을 아니 주방이 이쁘지 않나요? 집에서 제일 예쁜 공간은 어딜까요? 주방입니다. 그래서 주방을 이쁘게 만들자. 여기로 들어가면 도는 계단이 있는 거죠. 올라오면 샥 올라오죠. 올라오면 화장실이 마스터입니다. 마스터 3m에 거의 5.6m에 거대한 마스터가 있고 일로 들어가면 드레스룸, 일로 들어가면 화장실인데 샤워부스가 따로따로 둘이 같이 하나요? 세면대도 2개, 변기만 하나. 이렇게. 그러니까 화장실과 드레스룸이 따로따로 들어가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이게 사실은 드레스룸을 통해서 들어가면 습기 문제도 사실 있어요. 옷에 이 영향을 줍니다. 사실은. 그래서 근데 이제 방에서 봤을 때 문이 하나가 나니까 양쪽에 2개 있는 게 좀 부담스러워서 많이들 그렇게 하는데 사실은 따로따로 주는 게 좋다. 따로따로 주는 게 좋습니다. 여기 오면 이제 화장실 하나 있죠. 올라오면 손님들은 요 화장실을 쓰면 되죠. 요게 방 2개. 방 2개가 있다. 그래서 3m에 3m. 3m에 3m. 3m. 방이 있고 여기는 옷장. 여기는 옷장. 여기도 보시면 세면대. 그다음에 샤워부스. 그다음에 변기. 이렇게 있는 거죠. 그래서 29평. 2층은 20평. 20평에서 20평에 방 3개, 화장실 하나, 계단실. 그다음에 1층은 29평. 29평에 LDK. 거실 주방만 있고 화장실은 한층 올라가세요? 나쁘지 않습니다. 나쁘지 않습니다. 이거 불편한 거 아니야? 그렇지는 않아요. 그렇게 뭐 자주 뭐 1층에 있으면 좋겠죠. 그러면 아니면 이렇게 조그맣게 손님용 화장실 하나 만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내부를 보시면 이렇게 사방에 2m 그리드 간격이니까 여기 한 1800 정도의 창들이 쾅쾅쾅 있는 거죠. 팩스 창이죠. 팩스 열리지 않는다. 하나만 열린다. 팩스 창이 이쁘다. 올라오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라운드로지. 공사비가 많이 든다. 공사비가 많이 든다. 등도 이렇게 노출한다. 화장실은 이렇게 여기로 들어가면 여기도 샤워부스가 하나 있고 여기가 샤워부스가 또 하나 있는 이 타일을 갖다가 천장에다 붙였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너무 과한 것 같습니다. 계단 볼게요. 오, 스틸로 그냥 공장에서 제작해가지고 쿡 놓고 마감은 나무로 뚜두두두 나무판을 붙인다. 핸들이 쫙 지하입니다. 지하에서 여기로 들어와요. 여기 쫙 들어옵니다. 쫙 들어와서 일로 들어와요. 이거 어디 보면 현관이야 사실은. 동네에서 이렇게 쫙 올라오면서 차 주차하고요. 여기로 들어옵니다. 여기로 들어오면 여기 화장실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여기 현관이잖아요. 여기가 이제 신발장 겸 외투. 그러니까 여기 이제 외투 거리, 이제 드레스룸 같은 경우죠. 그리고 여기가 이제 서비스 뭐 세탁기 뭐 이런 세면대 이런 것도 있고 다용도실 같은 거죠. 여기가 이제 창고고 올라가면 아까 거실 주방 그리고 여기 거대한 다이나믹한 뭐 엔터테인먼트 룸 이게 탁구대죠. 탁구대 영화도 보고 뭐 이런 거죠. 여기 또 동그라미 샥 해가지고 여기는 사무실 작업 공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노출 콘크리트로 그렇죠? 아까 여기 탁구대 이런 공간인 거죠. 창은 여기 있다. 나머지는 창이 필요 없죠. 흙이니까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오늘의 스웨덴 회랑집이었습니다. 디자인 1.7 훌륭합니다. 회랑집. 회랑 있으면 좋겠네. 전면에 배면까지는 좀 그렇고 한 면만 하시면 어떨까 싶어요. 편리성은 1.5, 가성비는 1.4, 에너지 효율은 1.4. 창문이 너무 많아. 창문이 사방에 그냥. 아이디어는 1.5였어요. 7.5 높은 점수입니다. 높은 점수. 오늘 스웨덴 회랑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